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요추염자는 의학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부분은 허리가 삐끗했다. 이게 오히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허리가 삐끗한 경우는 아주 흔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허리가 삐끗하면 뭐 잠깐 쉬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찜질하면 좋아지는 게 이제 보통 그런 경우인데, 염좌라는 거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인대가 손상을 됐을 때 보통 염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요추염자는 약간 좀 다른 게요. 대부분이 이제 허리에 인대가 다치었다기보다는 허리에 있는 근육이 손상되거나 뭉쳤을 때, 그때 보통 요추염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추염자, 그러니까 허리가 삐끗한 경우는 흔히 많이 있죠. 운동 예를 들면 골프를 치면, 골프는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를 갑작스럽게 스윙을 하면서 힘을 갑자기 확 주면 그때 허리에 있는 근육이 갑작스런 충격에 확 뭉칩니다. 또는 근육이 일부분 손상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 요추염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추염자라는 그 진단명이 나가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교통사고입니다. 뒤에서 후방 추돌 또는 앞에 있는 거 했을 때 우리가 허리를 욱 하고 충격이 가죠. 그럴 때 이제 허리에 있는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허리에 있는 인대가 손상받았을 때 보통 이제 요추염자라고 보통 우리가 진단명을 붙입니다. 요추염자는 허리에 있는 근육이나,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추염자인데요. 허리가 아픈 거를 일반 사람들이 디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또는 염자, 이게 좀 혼용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추염자는 허리만 아픈 겁니다. 허리가 아픈 게 주로 요추염자 또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고, 디스크는 좀 다른 게요. 디스크는 허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가는 이제 신경들이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이 허리 부분에서 이 신경에 뭔가 자극이 가는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것들이 이제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껴있는 물렁뼈 이름이 디스크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옆으로 튀어나오거나 터지거나 해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요. 또는 신경을 자극을 줘요. 그러면 증상이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나가는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나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증상이 허리 디스크가 이제 그런 증상이고, 물론 이게 좀 지나면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허리 통증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허리에만 문제냐 아니면 디스크 쪽에 문제냐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 근육이나 힘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허리를 갑작스럽게 폈을 때 또는 갑작스럽게 돌렸을 때, 이럴 때 보통 허리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뭉쳐서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요추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추염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요추염자라고 진단 받을 정도는 보통 병원에 오시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쉬어보고 자극을 주지 않고 했는데도 아플 때 이제 병원을 보통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친 경우, 인대가 부분적으로 살짝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찜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얼음찜질이 아니라 따뜻한 걸로 허리 주변을 감싸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증상도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가장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서 있으면 좀 덜하다고 보통 하거든요. 또 하나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와 누워서 일어났을 때가 허리에 있는 근육을 가장 많이 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증을 가장 심하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찜질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보통의 경우 이제 진통소염제 약 먹고 하면 보통은 한 1, 2주 정도면 보통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 부분에 뭉친 근육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염증이 생긴 부분도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요추염자 보통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척추에는 뼈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냥 그만큼 이제 관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관절보다도 훨씬 더 예민합니다. 허리 부분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허리 주변에 있는 등 척추 부분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관절의 유연한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주는 거. 그래서 허리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는 부분들. 그러면 허리에 있는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면 허리가 많이 아파서 가면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추염자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허리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의 주된 요법이 허리 주변에 있는 부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주된 주사 치료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는 두 가지 요인. 예를 들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 첫 번째. 또 하나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약간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흔히 얘기하는 척추 협착증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부어요. 또는 그 부분의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허리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확 좋아지는데 일단 진통제를 그 주사액 안에 들어가고요. 스테로이드도 보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뭉쳐서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푸는 유착 방지제 약이 같이 섞여서 보통 주사를 놓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맞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 주사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사를 맞으러 오시긴 하죠. 주사를 자주 맞게끔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자주 맞으면 효과도 일단 떨어지고요.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일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여러 번 맞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사를 이렇게 여러 번 맞아야 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맞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요추염자 같은 경우에는 주사까지 맞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맞는다고 하면 진통제나 근유환제 정도, 그 정도에 아마 주사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